그리고 사실 뭐 저는 이런 평론을 한다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보면서 기사를 잠깐 보면서 이제 분노를 하죠. 예, 그러는데 그 10월 21일자 신문에 보면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조국이 가족들한테 뭐 웅동학원이 128억의 빚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공매를 처분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은 전화를 18년 동안에 전화를 16번, 우편 안내 68회. 사실 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에서 이런 거 오면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캠코에서 이거를 갖다가 공매를 붙여버리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은 이거를 공매로 날려버려요. 예, 그런데 우편 안내 68회 보냈다는 거, 18일 동안 보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캠코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재산 조사 17회, 실거주지 확인 5회, 1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재산을 추궁을 안 했고, 이거를 재산을 몰수를 안 했어요. 예. 물론 학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조국 일가는 돈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도 사고, 자기는 할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며칠 전에 보면, 이 국세청인지 아니면 검찰인지 모르지만, 정유라가 지금 제왕절개로 3번째 아이를 출산하는데 병원에까지 들어가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유라가 2015년도에 5월 7일 날 애를 낳았어요. 그때도 뭐 알고 있듯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얘가 애를 낳고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4월 달에 독일로 가버렸고 박원우랑 독일에서 말사하려고 독일로 먼저 갔었고, 그리고 정유라가 애를 낳고, 그렇게 해서 정유라가 6월 8일인가 이때 독일로 가버렸잖아요. 예. 2015년 6월 달에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2015년 2학기 2대 학교를 안 나갔고, 2016년도 이렇게 됐고, 2016년 되면서 이제 대통령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정유라가, 최서원 씨가 2016년 10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갖고 바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정유라가 그때 혼자 남겨지면서 얘가, 한국에서 또 막 검찰이 얘를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망을 다녔어. 독일에서 도망 다니고 덴마크로 갔었잖아요. 거기에 덴마크, 말 코치가 말 코치였나 거래상이었나 이 사람이 있어서 덴마크로 갔었잖아요. 덴마크로 가서 얘가 안 들어오니까 한국 외교부에서 얘 여권을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얘가 불법 체류자가 돼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경찰에 얘가 붙잡혀갖고 6개월 동안인가 감옥소에서 있었는데, 그때 최선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는 어린 애가 마약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었다 하면서 그 감옥소에 있었다 하면서 최선 씨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5월 달에 수갑이 채워져 갖고 끌려왔었잖아요. 정유라가. 애는 그 애기 봐주는 그 할머니한테 맡기고 정유라가 혼자 수갑이 채워 갖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유라가 와서 그 서울구치소에 엄마를 면회 갔는데 면회가 허가가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작년 2018년 5월 달인가 최서원 씨의 항소심 결심이 끝날 때까지 엄마를 면회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이 나라 검찰이. 물론 재판에서 최서원 씨가 그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받아야 되니까 수술하기 전에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김문석이가 그거 검찰에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김경애라는 여자가 요 여자가 삼성 재판에 들어왔던 그 여자예요. 여자가 발딱 일어나갖고 자기는 면회를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김문석이가 막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알아보세요.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면회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최선 씨가
뭐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검찰들, 당신들은 애들 안 키우냐고, 면회 허가해달라고 제가 막 소리치면서 나왔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최순씨가 결심이 날 때까지, 결심을 할 때까지, 결심이 끝날 때까지 면회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정유라는 한국에 들어갔고 두 번째 애를 낳았고 이번에는 제왕절개로 세 번째 애를 낳았고 병원에 있는데 애한테 전 물렸는데 검찰이 들어닥쳐갖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 건물을 그 올해 그 초에 건물을 매도를 했죠. 뭐 막 세금이니 뭐니 뭐 압류가 막 들어오고 하니까 건물을 날리는 것보다는 빨리 급하게라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 대통령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 그 미성 빌딩이 250억 정도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팔 때 125억인가 이렇게 거의 헐값에 팔게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최순씨가 지금 재판받으면서 거기에 그 벌금이 200억에다가 180억인가 200억에다가 추징이 78억이 붙어 있죠. 그러면 128억에 팔았어도 이 양도세 내고 그러면 세금이든 추징금이든 못난 상황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 양도세를 안 냈다고 해도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정신고를 하고 2달 내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건데 만일 안 내면 거기 가산세 붙여서 국세청은 징수를 하면 되는 거죠. 청구를 하고 징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조국이 가져온 18년 동안 겨우 우편 안내나 보내고 실구조 확인만 하고 그랬던 캠코였는데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은 정유라한테는 최순씨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참 그 250억 되는 건물을 지금 대통령 탄핵 나오면서 이 건물을 날린가만 해도 억울한데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대통령 재판에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재판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억울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몇 년씩 때렸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 돼요. 예? 제가 듣기로 국정원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 받고 있으면서 집 날리고 이혼하고 빚내고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이 문재인 집단은 사람들을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을 징역살이 하든가 아니면은 재판을 받았고 재산을 홀라서 날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씨도 결국은 보세요. 재산 다 날리고 인생 망치게 하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조국이는 18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면서 최순씨나 정유라한테 가서는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인권유린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중에 최순씨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최순씨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우연히 또 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 선생님이 대통령 재판 한번 오셨대요. 왔는데 최서원 씨가 막 이렇게 들어왔다고 흉내를 내시고 최서원 씨가 인사를 까딱하고 대통령 때 인사를 안 했다고 욕을 막 하고 그리고 정유라가 23살짜리가 고급 펜트하우스에 산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팔고 고급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단어들을 쓰고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정유라나 조국의 망나니하고 뭐가 다르냐 쓰레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최순실 이렇게 하면서 이 미친 병신 뭐 개쓰레기 그 돈 있으면 애국을 위해서 기증하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 재판에 한 번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통령 재판에 10번 정도 갔어요.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고 재판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하고 저희가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판 들어간 사람들 수십 명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최순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최순실가 들어오면 이 왼쪽에서 그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오면 그 김세윤 쪽을 향해서 까딱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는데 최순실가 대통령 쪽으로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5월 23일 첫 재판 안 들어갔어요. 예. 저는 세 번째 재판에 들어갔는데 최순실가 대통령께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길을 줘요? 최순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통령하고 눈을 맞추냐고요. 그리고 대통령 모습을 최순실가 차마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아니 물론 아무리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최순실가 물론 그건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최순실로 시작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최순실가 그거를 양심의 가책 안 느끼겠어요. 그런데 재판에 들어오면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재판장한테는 인사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딴 데 인사할 게 뭐가 있어요? 최순실은 억울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재판 받고 있는데 아니 그 외에는 누구한테 존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최순실가 검찰한테 절 안 한 거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대통령이 그 판사 쪽에 가까운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앉으시고 이경재 변호사 앉고 그 다음 최순실가 이쪽으로 가서 앉았는데 물론 뭐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는 두 명의 변호사 또는 세 명의 변호사 이렇게 앉아갖고 사이를 주는데 최순실가 대통령한테 인사를 안 한 거는 우리도 비난한 적도 없고 그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근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순실은 정말 억울하게 대통령 곁에서 시중 들다가 인생 망친 여자예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자기 인생 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30년 형 받았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2대 사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딸 하나 남았어요. 40살에 낳은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 하나 남아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위해서 집을 안 사줘야 되나요? 아니 그럼 애국을 위해서 기증하면 정유라의 삶과 그 남아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이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아니 그 유튜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애국한다고 나오지만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바치진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를 할 각오는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오면서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최순실 씨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정유라한테 왜 이런 희생을 강요해요? 정유라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물론 정유라가 보세요. 2015년도에 얘가 20살도 안 됐을 때 얘가 애를 낳았어요. 물론 생각할 때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을 수는 있었어요.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런 딸을 그럼 미워해야 되나요? 엄마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서 엄마 때문에 이 아이까지 인생까지 망쳐지는 상황에서 건물을 팔아서 아이한테 집 하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은 사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은 사주고 지난번에 뭐 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다면 훔쳐서라도 아니 훔치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재산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 아이의 인생은 보호해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었나요? 엄마 아니었나요? 아이가 지금 대학교 입학도 없는 걸 취소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막아놓고 중졸을 막아놓고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철딱선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아이를 위해서 집 하나 사주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물려주는 게 그게 큰 잘못이라서 유튜브 선생님한테 뭐 그런 욕을 드려야 되고 저는 정말 공감하지 않아요.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한 번도 제가 최순실을 욕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혹시나 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어떤 관계였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지 최순실을 제가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최순실의 나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바팔로우라는 유튜버가 최순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최순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만든 게 있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이 전부 다 최순실 나쁜 모습, 안경도 꼈고 사실 노안도 있을 테고, 안경을 끼니까 또 노안 이거 하는 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면서 안경 위로 보면서 아주 나쁜 모습, 이런 거 사진을 하면서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바팔 유튜버가 사죄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재판에 들어간 저희가 2017년 8월 달에 아, 최순실가 죄가 없고 이거 당한 거였구나, 우리 깨달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2017년 10월 달에 오정찬 기자가 방송을 했었고, 제가 10월 3일인가 이때쯤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한 번 나가고 한 것이 뭐 어쩌다가 뭐 계속 나가게 됐고,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게 됐었죠. 우리가 사실 법원에 들어가서도 이 대통령 재판에서 그 뭐 사람들 관계라든가 어떤 뭐 그 재단 관계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날 재판에서 증인이 하는 얘기도 없고 뭐 증인이 괜찮게 한다 어쩐다 그날 판단한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최순실을 그렇게 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깨달았었고, 그리고 오정찬 기자가 해주는 그 법원의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재판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걸 공유한 사람들은 최순실 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은 굉장히 욕을 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순실이나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희생문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죄가 있지를 않아요. 도리어 저는 최순실가 대통령 가까이 있다가 인생을 망치는 여자로서 저는 굉장히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성원 씨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수많은 국정원장 직원들, 비서관들, 수석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전부 다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이에요. 억지 재판받고 있는 거고 전부 다 억울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서관들이 특별활동비 재판을 해갖고 이재만 안봉건 구속될 때 제가 욕했어요. 에? 그런 용기도 없냐고. 대통령을 18년 동안 모시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제가 욕한데, 제가 재판 받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쳤어요. 내가 또 언론에 또 속았구나. 에? 언론에 사고 있는 거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그분들 그렇게 나쁘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대통령을 그렇게 나쁘게 모시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언론들이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판에 들어가 보고서 나라도 정말 이분들 위해서 변명을 해줘야 되겠다,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옆에 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지금 청와대 와서 떵떵거리고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비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재판에 들어가서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대통령 탄핵 사자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옹호해주고 변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제가 욕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하신 그 선생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 최성원 씨와 정렬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만일에 최순 씨가 이 유튜브 봤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들어가서 지금 불쌍한 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변명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비난하시면 안 되죠. 오늘 그 유튜브 선생님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최순실 그렇게 잘못한 거 없고요. 정유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최순실 맨날 갔을 때 최순실가 저한테 자기 딸 불쌍하다고, 에? 학교 그렇게 됐고, 저보고 정유라 만나서 위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유라 만나려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뭐 몸이 아프다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거절하는데, 사실 뭐 그 나이 때 뭐 누구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친구들 오면 뭐 방으로 숨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독촉하진 않았어요. 항상 그렇지만 그때 같이 갔던 김쌤도 그렇고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대접해주고 위로해주자 그랬어요. 김쌤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뭐 유라 쪽 생각한다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응?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용기 주고 싶었고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 죄 없으니까 자신 있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정유라하고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가지 못했는데 우리가 한마디 따뜻한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에서 우리가 변을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세상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삶 살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국회의원 나가고 뭘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사건이 나면서 지금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우리라도 같이 힘이 돼서 이거 풀어줘야 돼요. 억울한 거 우리가 이거 풀어주도록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본 그 유튜버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믿지 마시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동정을 좀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제 형을 살고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에 같이 희생된 희생자들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이 돼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